서울 패션 라디오 8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수입니다. 러브적입니다. 홍석입니다. 우리가 사실 서울 패션 라디오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좀 패션보다는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제가 패션 얘기를 얼마나 하는데요. 그래요? 올 때마다 패션도 굉장히 신경 써서 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제가 봤을 때 그 시대 정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 예전만큼 좀 사람들이 근데 그냥 우리가 늙어가지고서는 꾸미는 거에 좀 관심이 덜해져가지고서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젊은이들은 여전히 멋내는 거 많이 좋아하고. 네, 옷 얘기 푹 빠진 분들은 이제 그 장석종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장석종 보고 그런 거 보고 그러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 뭐 아주 재미가 쏠쏠한 그런 방송 중에 하나더라고요. 석종이 솔직히 보진 않지만. 저도요. 초반에 좀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재미가 보니까 없어. 너무 진지해 보면. 아니 근데 그 저희랑 비교도 안 되게 클릭률과 그런 것들이 그래. 굉장히 높은. 네. 재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옷을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막 다 그러니까. 입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거 있고 또 일단 되잖아요 마스크가. 왕자지 왕자. 그 주변에 이제 좀 서페라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네. 뭐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못생겼고 그런 방송이라고 하네.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약간 업계 얘기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다. 그래서 그치. 하긴 우리나라의 패션 유튜버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컨슈머용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치. 우리는 근데 좀 유니크하다면 유니크한 게 좀 업계 쪽 사이드의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근데 또 업계 종사자는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서구형밖에 없잖아. 또. 그냥 네가 유니크해. 네, 유니크한 방송 8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두 주. 네. 뭐 바빴고 별의별 일이 많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그 친한 동생 부부가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그 와인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손님 만나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냥 잠깐 들렀어요. 요즘은 10시까지 하니까 9시 다 돼가지고 가봤는데 그 이제 예전 압구정동 하루 그쪽 있잖아요. 네. 주차장 있고 그 주변이 완전히 불야성 같이 엄청 사람이 많은 거기 거예요. 요즘 장사해야 돼요. 완전 살아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002년 월드컵 막 그 느낌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진짜 장난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가게마다 사람들이 막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수준이에요. 600명씩. 네. 아니 2002년 월드컵은 단군인의 최고의 호황기였는데 그때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최소한 그 동네 주차장과 그 뺑 둘러서 가지고 있는 그 가게들은 그 닭갈비 있는데. 네, 그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 언저리에 있더라고 그 가게가. 거기 새 비쌀 텐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와 그 가면서 차가 못 빠져나가. 그 밤 9시 다 돼가지고 차 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일단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와인바가 우와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인데 그 유아인? 우와인. 그 블리스 바버샵 바로 맞은편 쪽 약간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분위기도 되게 괜찮고 안주로 파는 음식들이 되게 좀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인도 괜찮고 난 잘 모르지만 다 뭐 독특하게 특이한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소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와인. 네. 우와인. 네. 근데 그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안주를 한 3가지 먹고 와인은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2잔만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시고 저는 이제 콜라 마시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한 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꽤 했는데 10만원 좀 넘 11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10시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갈 줄 알았더니 편의점에 다 미친듯이 가가지고 헐. 술을 이빠이 사가지고 이제부터 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음료수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줄을 한 30분 섰어요. 거의 막 길바닥에서 먹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야, 이러느니 그냥 가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이상 맞아요. 젊은 애들이. 안 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9시까지밖에 안 했을 때는 아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 술을 좀 먹어보자는. 근데 이제 10시 되니까 좀 많이 먹는데 먹다 보니까 스톱이 안 되는 거지. 그 정각 되면은 그 또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좀 한 잔 더 먹고 가고 네. 싶고 그런 게 있죠. 편의점이 의외로 그런 어떤 호황을 편의점 대박인 것 같아. 혜택을 입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 회사 사람들이 제 지금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와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서는 저도 원래 와인을 좀 먹고 있는데 와인이 좀 장점이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위스키보다 훨씬 싸요. 싸죠. 위스키는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무슨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셋이 이렇게 그 위스키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60만 원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짜 상당히 이렇게 세게 졌는데 근데 와인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와인도 그리고 또 되게 잘 취해요 생각보다. 와인은 잘 취하죠. 와인은 잘 취하고 도수가 그렇게 안 높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지만 그래도 휙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성비도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오와인이라는 곳이 뭐 성우형 지인분께서 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성우형 이름 되면은 지인 할인 해주나요? 거기 뭐 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인 할증을 하나요? 서비스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비싸게 받고 이러려고 하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워낙에 술을 좋아해서 술값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가게를 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압구정동에서 그 정도면 정말 가성비 갑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들이 다 괜찮아요. 뭐 딴 데서 못 먹어보는 뭐 무슨 뭐 치킨 파이 뭐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치킨 파이? 영국식인가요? 그러니까 콘소메 수프 위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약간 좀 네. 아방한 음식들을 판다. 아방하네요. 아방한 건가? 그냥 뭐 하여튼 그 뻔하지 않다 최소한. 그리고 근데 그 주변이 이제 좀 살아난다는 게 저는 좀 희소식이 아닌가. 밤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그 저녁에 활력으로 날아가고 돌아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밤에 벌어지는 활력이 좀 너무 죽어서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압구정에서 그래도 그런 활력이 느껴진다는 게 저는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런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우리 또 대통령이 원래 그 전에 2주 동안 좋은 일 많았겠죠. 그런데 잘 기억력이 짧으니까 어제 거의 벌어진 얘기만 하는데 그 미국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했어요? 저 북한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직전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이제 뭐 투자 및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라고 예상했던 것들을 다 그날 어저께 밤이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수 매체들에서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엄청 침통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다 좋은데 하나 불만이 있어요. 뭡니까? 그 왜 그 미국 애들은 맨날 그런 걸 새벽에 얘기하는지. 그거는 마치 예전에 그 그리스는 왜 축구를 새벽에 한다는 진짜 못 봤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거든요. 네. 걔네들이 진짜 잠을 안 자. 그러니까 그 애들이 너무 저기 새벽형 인간이야. 그게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있죠. 그래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소식 자체는 좋은 거죠. 네. 이제 집권 4년 차죠. 집권 4년 차가 되면서 이제 보통 대통령들이라고 하면 그간의 대통령들이 이제 레임덕이 레임덕. 시작되는 이제 시점인데 맞죠. 과연 그거를 얼마만큼 극복하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한번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일본의 스가가 사실은 뭐 아시아에서 1착으로 만난다 막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이제 갔는데 햄버거 앞에다 놓고 막 되게 훌륭치운 표정으로 막 이랬던 그 장면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환대를 받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격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한국은 그 국민 정서상 기본적으로
일본만 이기면 된다. 약간 그렇지. 그런 정도. 아니 일본만 이기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일본이 정말 이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쵸. 예. 뭐 하나 이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거였는데 뭐 야구라도 한번 이겨보자, 뭐 축구라도 이겨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일본을 전반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패션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참 놀라울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 잃어버린 30년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점 찍고 쭉 내려가는 게 한 30년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고도 성장기도 있었고 뭐 저도 성장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되었건 성장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저는 아직은 일본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경제력 면에 있어서는 옛날에 벌어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직은 다 소진을 안 했죠. 소지. 돈은 많이 돌아가는데 이제 그 뭐 문화적 가치 같은 거.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죠? 가처분 소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건 그거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저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화죠. 그 뭐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실제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는 너무 정체가 안 되고 계속 뭐가 바뀌어가지고 문제지 우리나라는. 아 근데 요즘 젊은 20대들 삶이 빡세다. 개엿 같죠 네. 요즘 애들. 빡세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 아니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알 수 애를 안 있는 낳잖아.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낳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무슨 뭐 애 좀 낳아. 해봐야 아니 뭐 내가 낳나요? 그거를 그렇게 날 수도 있죠. 이렇게 무성생시가 나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예전에 그 영화에서 아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있었죠 그거. 아무튼 출산율이 그거는 없는 거예요. 0.78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그냥 소멸합니다. 야. 인구가 없어서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을 낳습니다. 명의인가요, 걔가? 아니 코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맞네. 죄송해요. 제가 뭐 드립 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맞네. 아주 아 훌륭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성공하셨죠. 근데 뭐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제가 머리를 한참 장발을 했었잖아요. 장발을 했는데 묶고 다녔던 건데 그냥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US 아미 느낌이네 이제 추노에서. 이제 좀 가빠가 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아미가 되는 건데 지금은 가빠가 없어서 그냥 되게 왜소한 그러니까 변신 전에 캡틴 아메리카 여기에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극혐입니다 정말. 정의, 극혐입니다. 정의 그 자체. 아무튼 머리를 깎았는데 이게 제가 매년 이제 여름마다 이제 되게 고비거든요. 이제 더우니까 이제 머리가 길면 덥잖아요. 그래갖고 그쵸. 여름에 진짜 좀 힘들죠. 작년 여름에도 깎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얼레벌레 하다가 지나갔는데 그리고 작년 여름이 별로 안 더웠어. 그래갖고 좀 괜찮아가지고선 넘어갔는데 올해는 며칠 전에 그 되게 더웠던 날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서는 그날 그냥 충동적으로 이제 진짜 하루 있었어요. 네. 평일에. 그 까미의 그 이방인 보면은 거기 그 주인공이 이제 충동적으로 아랍인을 총으로 죽이죠. 쏘거든요. 예. 그거 보고 또 울었잖아요. 왜 울어요? 아랍인이세요? 인류애가 있다. 자, 우리 민주당 지지자 아랍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사람 왜 죽였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예. 끝까지 그냥 그런 걸로 끌고 가잖아요. 그냥 행동에 대해 가지고선 정확한 이유를 찾지 마라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데 아무튼 하고 저는 뭐 누구를 죽이진 않았고 그냥 머리를 머리만 잘랐습니다. 잘랐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랍인이 정말 큰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 우리 동네 또 아랍인이 많아가지고서는 그런 짓 하면 진짜 두드려 맞아 죽어요. 그러면 아무튼 머리를 깎았는데 이거를 이제 블루클럽에서 깎았거든요. 블루클럽에서 이렇게 딱 깎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머리를 한번 깎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바싹 이렇게 쳐보는 게 시원하게. 나는 네가 머리를 잘라서 여자친구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한테 잘라보라고 그래서 욕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이제 긴 머리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도그마입니다.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바싹 깎아 보시면은 아주 시원하고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여자친구는 제가 한 두어 번 봤지만
진짜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분은 보살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런 미친놈이랑 이렇게 만나는 그 것만으로 정도예요. 적십자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깎은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저기 어디야 엊그저께 이제 뭔 식당 레스토랑을 하나 갔었는데 거기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동네가 어딥니까 이거? 저기 논현동 쪽이에요. 논현동 쪽인데 제 이름이 거기가 잠깐만요. 논현동에 있는 에비바라는 그런 가게입니다. 애비? 야, 에비 그 새우 할 때 그 에비 있잖아요. 에비바라는 이름인데 그 뭐 일식하는 집은 아니고 이탈리아 그 가정식 같은 거예요. 그러면 패드립 아닌 거죠? 아, 네. 에비를 바라가 아니라 그냥 에비바입니다. 음식이 뭐 좋네요. 딱 사진만 봐도. 근데 이 집이 되게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조금만 3,000원. 되게 잘해요. 진짜 제가 근래 먹어본 파스타 중에서 여기보다 맛있는 집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름 그래도 꼴에 주제비 안 맞게 가끔씩 파인다이닝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진짜 한 올해 먹은 파스타 중에서 이 집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와 여기는 기가 막혀 진짜. 우버이츠 되나요? 우버이츠 여기까지요? 근데 그 파스타를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막 좋은 재료 써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막 무슨 캐비어 넣고 뭐 넣고 뭐 송로 넣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있죠, 할 수 맛있게 있죠. 하는 거는 그래도 그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서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되게 그 이탈리아 가정식 느낌으로 되게 그냥 평범한 재료들을 활용했는데 그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되게 맛있게 나오는 그냥 그런 집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되게 그 오소독스하게 그냥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파스타 할 때 이렇게 크림 소스 넣는 게 아니라 그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서는 그걸로 이렇게 맛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프란 파스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되게 그 정통 파스타에 가까운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먹었던 게 파스타하고 뭐 샐러드하고 뭐 돼지고기 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진짜 기가 막히게 먹으면서 제가 진짜 박수 쳤어요. 와. 엊그저께 그 파스타 저 돼지고기 사진 올린 게 거긴가요? 아, 예, 그것도 저깁니다. 네. 그거 중국집인 줄 알았는데 파스타 집이었네. 그러니까 저온의 오븐으로 되게 오래 구운 다음에 겉에를 이제 크리스피하게 기름으로 이렇게 샥 이렇게 시어링을 한 이제 그런 요리 방식인 건데. 중국 음식 요리 방식인데. 맞아요. 그 동파육 만들 때 이제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동파육은 이제 오븐에 그냥 찌는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그런 기법인데 그런데 진짜 고기의 품질이 그 조리의 품질, 그러니까 고기 자체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그 조리의 그 어떤 숙련도가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근래 먹었던 돼지고기들 중에서 가장 맛있다 이게 그냥 단연 이게 가장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비바가 이탈리아어로 만세 혹은 건배란 뜻이랍니다. 아 그래요? 에비를 바라 이건 아니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논현동 쪽에 있는 에비바라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가 되게 좀 작아요. 작고 제가 갔을 때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가게가 좀 작다 보니까 뭐 언제라도 이렇게 좀 풀부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게긴 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예약을 해놓고 그러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도 받아요? 예약 받아요. 별로 가볼만하네요. 별로 안 비싸요. 게다가 싸요. 저렴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베네토 사투리로 건배란 뜻이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랬군요. 근데 뭐 제 근황은 뭐 그 정도이고. 우리 서구 씨는? 서구 형 어떠세요? 저는 그냥 되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사실 일들이 뭐 미팅이 상당히 많았고 일주일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걷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저는 그냥 끌려간다. 맞춰진 대로 쭉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고 다행히 금요일까지 마치게 돼서 그거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구 씨 얼굴을 보는데 햄스터가 생각이 나네. 딱히 같은 삶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초기 작업들을 하다가 어제 발표를 하는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뭐 마이너한 변경들이 있겠지만 뭐 큰 어떤 구성들은 그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서 물론 사실 기업들이랑 일을 하면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그것들은 그러니까 실무자 선에서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또 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맞추는 조율하는 어떤 과정들이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나름대로 열심히 마감이 해보려고. 거의 매일 있나요? 아니 매주 있나요? 아마도 6월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글을 쓰고 뭐 소비자들용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작업들이 있어서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라 이제 주변에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계속 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좀 특기할 만한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고 저희가 어떤 사이니지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오래전에 같이 일을 했던 또 에디터 한 명을 제가 SOS를 쳐가지고 그 친구랑 사실 내일 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에서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면 그때는 조금 더 한 명 정도 충원을 할 생각이고 근데 이게 지금 뭔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패션의 일은 아니에요 일단. 근데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자면 피처 에디터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컨텐츠를 어떤 월간지 시스템에서 루틴으로 만든 종류의 분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시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사실 마감을 매달 하시는 분들이 통달한 일이라 일정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원한 거는 말하자면 어떤 컨텐츠 아티클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브랜딩의 관점에서 이 전체 컨텐츠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각이 좀 필요했어요. 말하자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치프급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급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일에 대한 이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컨트롤은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조율을 하면서 할 거고 저를 도와주는 서포트 개념의 친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직급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뭐 글을 멋지게 쓴다 뭐 촬영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뭐 이거저거 많이 해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이제 섭외를 했죠. 그게 이번 주였고 그리고 승준 씨가 오늘은 저기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J-POP과 넉살에 나온다고. 그래서 근데 승준 씨가 어떤 돼서 어떤 뭐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게 보내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한 2주 전에.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기업에서 이제 뭐 패션 관련된 촬영 같은 것들을 할 예정인데 그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른 업체들에서 말하자면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텔레포트로 그렇지. 그거 하는 건데 지금 말하자면은 경쟁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조금 이상하다. 약간 그랬는데 승준 씨는 그냥 뭐 저희가 안 하더라도 뭐 친한 사람이 되는 게 좋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단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모르겠어요. 던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승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아니었어요.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팀장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거였고. 근데 일단 뭐 되게 짧은 문서가 왔어요. 이메일로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정도가 왔는데 최근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지금 하고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도 그렇고 제한된 소스가 맨 처음에 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의 프로세스가 일단 만나러 가는 거죠. 화상을 하든 만나든 저는 만나는 걸 선호하는 편이지만 근데 만나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할 건지를 실제로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뭐 간단하게 구두로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제안서를 보낸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 그쵸? 같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일을 하냐면 뭘 이렇게 받잖아요, 제안된 걸.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보면은 이제 좋은 점들이 있고 아쉬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제가 그 만약에 이 브랜드를 러닝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러닝하는 뭐 업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단 쭉 정리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걸 한 다음에 그냥 가서 그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두 프로젝트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좋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이데이션을 충분히 해가지고서 가져와 주면 조금 약간 인상을 주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종류의 또 아카이빙이 있으니까 있는 경우 이제 그것들을 참고하긴 하는데 그 사실 그 웬만한 브랜드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무슨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바로 눈앞에 닥친 판매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실 사람들 월급을 그치. 주고 뭐 이미지고 나발이고. 예,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딱 보고 그냥 아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업할 때 항상 어떤 그게 모든 분야에서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브랜드로서의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항상 넣고 싶어 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뭐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좋아했어요.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들이랑 맞아서 좀 놀랬다는 얘기도 들었고 결국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일들을 하게 돼서 뭐 일단 일 잘 따는 비결을 알겠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만나자마자 이제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충분히 해간 다음에 이게 선제적으로 이제 제안을 주면은 그러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 얘가 우리들 이제 단순한 어떤 클라이언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기본이 하고 돼 있구나. 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접근인 파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파트도 하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는 윤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죠. 완전 잘못된 방향이어도 아 그럼 아니군요.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말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진짜. 말아. 네. 씨발. 말어 씨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뭔가를 만들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 한쪽에 계속 구름이 껴있는 상태로 뭔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일은 내가 준비할 것보다 더 단순해. 근데 나는 이 어떤 준비한 키워드를 그 키워드 자체는 동일하게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생각에 대한 것들을 녹여내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야지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을 잡고 있길래 그게 이제 옛날 한 10년 전에는 그냥 사전적 의미를 사용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 더 뭐 경험이나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보는 게 추세 아니냐.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다. 다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보고 가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어요. 계속 5월 내내. 네, 일하는 비결. 방금 들으신 얘기에서 좀 지루한 얘기긴 하지만 그쵸, 방금 그쵸. 들으신 얘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뭐라고 말하지 노하우라든지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랄까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얹자면 이제 회사에서 서구 씨하고 같이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인사이트를 받고 싶은 게 또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자리에서 이분이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의견도 그냥 탁탁탁 얘기하는 거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거기에 이제 없겠죠. 뻑이 가지, 이제. 네, 거기에서 매료되기 위해서 불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든 잘 그 정도 살려고. 기대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정보도 또, 없었고. 그리고 또 서구 씨가 뒤에 이렇게 서구 씨 뒤에 있는 또 어떤 젊은 층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들도 또 얻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무기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맞춤형 컨설팅을 준다는 점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준이 같은 회사에서 걔는 너무 무슨 리서치나 막 이런 거 막 수치를 막 쫙 뽑아오고 이러면은 근데 걔는 회사 소개서 보내달라는 것도 며칠씩 걸려가지고 그건 안 돼 그 새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시키지도 마. 그래도 가서 그러니까. 그냥 웃기라고 그래 차라리. 그래, 가서 그냥 코미디나 해줘. 그게 낫지. 알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자, I watch in the bus. 뭐라고 하는 거야? 버스에서 예. 버스에서 바요입니다. 이거. 나도 그 얘기하고 싶어. I watch in the bus 님께서 원두를 붙여놔가지고 그랬군요. 네. 너무 이뻐요 형님이라고 그 저번에 그 운동화 그 족 같은 운동화 모시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 제 조시 더 예쁩니다. 네, 승준 씨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뻐요 형님이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렇네. 신발 예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상성욕이시군요. 자, 마치리 논더버스님 똑같은 사람이네요. 네. 네. 파프 자켓, 아, 저 진짜 알 것 같네요.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승준이 팬이군요. 참 왜 그런 불행한 노선. 아무튼 마음에 드는 게 850불이라는 게 많이 아쉽긴 하다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850불이 자켓 850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세상에 옷이 너무 싸졌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원래 그래도 한 자켓 하나 우아기 하나 사려면 한 돈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았나? 맞아요. 너무 싼 거는 의심해야 돼요. 이게 혹시 사람들 강제로 시켜가지고 만든 그렇지. 그 중국의 뭡니까 거기 그런 걸 수도 있다. 옛날에 제가 예전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거기에서 네. 예전 에피소드 보시면은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리고 최준 H님께서 당첨이라니 감사합니다. 서페라 인스타로 정보 연락 전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불행 배틀 했을 때 그때 당첨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불행 축하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불행의 아이콘 산전수전 다 이제 거쳐보신 분이 계시니까. 자, 이영규님께서 라스 보니까 정준하가 신고 있더라고요. 270만 들어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준하가 이 신발을 또 신었나봐요. 뭐 이승준, 정준하 뭔가 좀 결이 비슷하죠. 좋아하는 취향들이 보통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우연히 저기 루이비통 매장에 갔어요. 우연이요? 근데 덱은 루이비통 팬이에요. 광이야 광. 광이야? 빗동광.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우연히 갑자기 보니까 루이비통 매장에서 체온 체크를 제 손목에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인지할 수도 없는 그 정신 시간에. 차려보니까 체험체크하고 있죠. 루이비통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죠. 목류병처럼 약간. 근데 아무튼 갔는데 이제 뭐 쓱 봤어요. 이제 뭐가 나왔나 이러고 이제 그냥 쓱 둘러보고 있는데 할아버지처럼. 근데 승준 씨 이 신발이 요 남색. 요 남색이 매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웹사이트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직원분에게 이거 뭐냐? 아니 왜 굳이 왜? 깜짝 놀라는 것까지. 왜 인터넷에 안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느냐? 왜 이건 뭐냐 대체 막 그랬더니 이게 원래 그 남색 이 블루 컬러가 극소량이 바잉이 돼서 웹사이트에는 안 올라가 있고 매장에만 있다. 그래서 그럼 사이즈 280 있냐? 그랬더니 260만 있다. 80 있으면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있으면요. 그래서 그냥 저기 막 검색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 스태프분들이 전국 재고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260을 살 수는 그치. 없지만 발가락을 자를 뭐 수는 신어라도 없잖아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러고 이제 딱 신어봤는데 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신을 수 없더라고요. 그냥 돈 버리는 일이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네. 조금 아쉬웠어요. 네. 남색도 있대요. 네. 그 어뷰죠. 그 스니커즈 남색 260 하나 남았다니까 돈이 썩어 나면 하나 사십시오. 자 그리고 프롬덕교 282님 잘 봤습니다라고 간결한 의견 주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인간 죽자라는 아주 과격한 그런 아이디를 적은 분께서 자, 현재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병도 아닌 장애도 아닌 이것이 왜 힘들까요? 정부의 무관심도 의사들의 비아냥도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좁같습니다. 충고 조언이랍시고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 인간 취급을 안 하거나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서페라분들이 보실 적에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 약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생 하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자 선택일까요? 라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계성 지능 장애가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IQ 평균 대비 IQ가 조금 낮은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인정 말 그대로 이제 경계에 서 있는 그러니까 IQ가 적은 그룹과 중간 그룹의 경계에 서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IQ를 가진 분들이 이제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 제가 근데 이 댓글을 보면서 한 생각은 그 경계성 지능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분께서는 뭔가 되게 우울감이 되게 큰 분이고 어떤 사회에 대해 가지고서는 되게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우울증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그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인격 장애가 아니라 지능 장애입니다. 이제 좀 달라요? 예, 인격 장애는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와 이제 일반과의 중간 접점에 있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 저 지능 장애는 이제 IQ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근데 저 사람한테 이제 우울감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쌓아줬겠어요, 지금까지? 그게 근데 그렇더라고.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어떤 우울감의 근원은 외부적 작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원인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보는 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원인들이 이제 좀 이제 감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살면서 되게 많은 어떤 불쾌감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것들이 이제 느낀단 말이죠. 이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다만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좀 감정적인 동요를 받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살면 힘들어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일단 정신과를 가보는 게 좋다. 정신과를 가봐서 컨설팅을 한번 받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낫지.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라든지 세상이 개 씨발 족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다. 가본 적 있어?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병원을 안 가졌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질병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의사들의 비아냥 이런 것도 써놓으신 거 보니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지능지수 자체에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낫지 않는 감기를 계속 앓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노력으로 지능이 높아져서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계속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무기력 같은 것들도 해결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건이 아니라도 그냥 보통의 경우라도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고통을 알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가끔 약간 싸움터가 벌어졌던 정치 댓글도 달리고 그런 적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왜냐면
인생하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댓글 보다가 이제 한 생각인데 의사들의 비아냥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사들이라든지 그쵸.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할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 약간 좀 그런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는 정신과 가면은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상담도 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냥 그 프로작 하나 몇 알만 먹어도 그래도 세상이 조금 더 이제 좀 릴렉스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아직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난 전시장 죽었을 때도 그때도 난 좀 되게 그냥 어찌되었건 뚫고 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인생이라면 한번 태어났으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저런 얘기를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그쵸. 하고 오죽하면 또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때 진짜 그랬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살다 보면 뭐 한번 끝까지 살아봅시다. 어찌되었건. 너 진짜 용기가 넘쳐. 근데 내가 너였으면 진짜 갔어. 이미 죽었어. 그 얘기는 하고 싶네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지능장애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저희 셋은 지능장애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우리가 한 명은 긴가민가한 사람 한 명 있는데 안 왔어 오늘. 기예요, 기. 네, 제가 오피셜하게는 그런 진단을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93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경계성 장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두 명 일단.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리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질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애라고 느낄 수 있는 종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일반인보다 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팩트라고 봅니다 그냥.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해도 진짜 되게 말 그대로 다 존나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다 우리가 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 살아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모두가 다 같은 학교에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이 같은 시간 뭐 같은 해에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쓰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 죽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또 되게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좋다고 해서 그냥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고등학교 동창들 한 대여섯 명만 봐도 야 진짜 이런 거에 어떻게 고등학교 때 친구였지? 싶을 정도로 서로가 너무 다 달라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 장애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삶도 생각보다 되게 불평등하다. 맞아요. 예를 들어 정말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대볼 수가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모든 면에서. 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아무튼 뭐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데 말빨도 정말 어떻게 개겨보지도 못할 만큼 막 팍팍팍 하고 막 이래가지고 회사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뭐 애시당초 뭐 20대 때부터 막 임원 뭐 이런 식으로 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냥 기본이 다른 그냥 그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뭐 반대로 뭐 되게 고지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우울하고 누구는 해피하고 그렇거든요. 예컨대 뭐 그 누구야 그
존 폰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되게 해피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가셨고 그리고 누군가요, 그분? 행복한 할아버지가 행복하신 분이 모두 행복했어. 그리고 앨런 투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사회에 이제 꺾여가지고서는 자살을 택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과 감정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과 불행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뭐 칸예 얘기했을 때도 한참 했지만 이 엄청난 천재가 병도 있고 또 막 스스로는 괴로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다 사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결국 우울증이 일반인들도 다 오는 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공황장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약을 먹으면은 많이 완화가 돼. 맞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그 치료적인 부분으로 가능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능 장애에 대한 걸 치료할 수는 없다면 그 거기서 오는 그 무기력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우울증에 그런 것들이 맞긴 한데 좀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그거는 저도 뭔가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안 좋았을 때 저는 그냥 그거를 잊을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실제적인 일들이 의외로 꽤 그것들을 치유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몰두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그냥 뭐 무슨 마음 수련 같은 거 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감정들을. 근데 결국에는 그냥 빡세게 일하면서 치료했어요. 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저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한 600년 사셨죠? 기쁨, 슬픔 뭐 이런 걸 소울 영화 보면은 그 안에 그런 인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슬픔과 막 이런 것들 쪽으로는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 덜 안 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퇴화하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슬픔이 퇴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 조금 무뎌진다 그럴까? 막 웃고 막 화나고 막 그 무섭고 뭐 이런 거는 다 느끼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슬플 것 같으면은 딴 생각으로 싹싹 바뀌고 막 이러니까 거기가 이제 용불용설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무튼 뭐 안 좋은 상황을 버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것도 약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슬플 수 있다는 걸 제가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나 막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확실하지. 내가 못 느껴보다 보니까 남도 이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깜빡할 때가 있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후천적 사이코패스의 고백 잘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님, 자, 메이즈 러너는 헝거 게임이랑 비슷한 영화죠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우연찮게 헝거 게임도 봤거든요. 맞죠. 헝거 게임은 저 나올 무렵에 봤는데 조금 질감이 좀 비슷하긴 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막 뚫고 나가는 거. 근데 헝거 게임보다는 저는 메이즈 러너가 더 재밌더라고요. 더 기버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더 그것도 기버. 비슷한 약간 그런 결의 느낌이에요. 영화. 자, 저런 게 또 미국에서는 나름 또 장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솔로이스트님, 루이비통 티가 잘 안 나서 더 예쁘네요라고 그 운동화 보시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티가 너무 과하게 나지 않나 이것만 해도? LV 로고 하나 있는데 바지로 가리면 되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아니 그래도 그 색깔에 조금 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갖추고 있을게요. 네. 김호모님, 윤수영이 추천해주시는 영화는 무조건 믿고 봅니다. 장피에르 주네 감독 네이버 검색하니까 에일리언 4가 딱 뜨길래 막 방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에일리언 4는 그러니까 그 제작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개입을 해가지고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좀 테이스트가 좀 덜 묻어나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죠. 네. 이분은 자기 프사도 본인 저예요? 윤수 프사를 쓰는데 뭐 무조건 믿고 보겠죠.
네. 문제입니다 저분도.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이쪽은 너무 해피해서 문제인 것 같아. 이쪽은. 자, 그래서 시골 리버가 나오긴 하는데 영화 자체가 리들리 스캇, 제임스 카메론 등이 감독했었던 그 에일리언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하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에일리언 시리즈가 원래 그래요. 1, 2, 3, 4편까지는 이제 감독이 매번 바뀌거든요. 그리고 당대에 되게 잘 나갔었던 그런 감독들을 써다 보니까 각 편마다 이제 그 테이스트가 되게 좀 달라요. 그게 또 그런 걸 비교해보는 맛이 있는데, 아무튼 4편은 조금 아쉬웠어. 아무튼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그리고 델리카트슨, 아멜리에 같은 것들도 바로 정주행을 들어가겠습니다. 충성이라고 말씀 주셨고, 아리스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이렇게 아리스 인 원더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아, 병원 좀 가봐야 돼. 자, 그리고 이현웅님께서 번아웃 버닝썬 이거 예, 실수였죠. 저 이거 보는데 재밌더라고. 저거는 좀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실수해놓고 되게 괜찮았다. 자, 그리고 김민규님, 윤수님 스튜디오 니콜슨 입고 계신 핏 너무 멋있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진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라면과 함께 벌어지는 모든 이게 그 모습들이 그 삶의 희노애락이 물론 내가 좀 일부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달되는 네. 그런 굉장히 함축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있죠. 자, 그리고 김민규님, 성준님 자주 입으시는 스트라이프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애조일 거예요. 아마. 애조, 맞아, 애조. 애조 바이 애조. 네. 승준이가 맞으니까 일단은 애조 쪽이 가능성이 높죠. 밀주님, 윤수님 저녁 뭐 드실 겁니까?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저 집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친구 안 만나세요? 오늘은 안 만나요. 또 딴 약속 있어가지고. 자, 편의점 도시락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려가면서 먹나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도시락은 사실 세븐일레븐에 있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세븐일레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쉽고, 주로 사 먹는 거는 CU에서 나오는 백종원, 이경규 시리즈 그런 것들 좀 주로 먹고 그러죠. 근데 뭐 맛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그건 좀. 자, 그리고 김호모님 떴다 내 야동이라고 말씀 주셨고, 이분은 좀 즐겁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님, 맨 오른쪽 형님 파프 벗어주십시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맨 오른쪽이 누구였었지? 승준 씨였겠죠. 승준인가요? 별론가봐요, 봤을 때. 자,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까 전에 그 경계성 지능장 때문에 얘기를 오래 해가지고서는 지금 잡담이 되게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 했을 거예요.